제가 오늘은 질의응답도 하겠습니다. 어, 저부터 하겠습니다. 질의를. 생각 좀 하고 계세요. 뭘 물어보면 좋을까?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저는 이제 들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제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제 민주주의 교육으로서 이제 기능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이제 회복적 정의 활동이 평생 교육으로서 이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성인들에게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작업이기도 할 텐데 한 개인으로서 사실 이런 것들을 어른이 돼서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어, 만족스러워 하시잖아요. 사실 경찰서에서 배우신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부모님들이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배우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냥 이웃과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쪽에 대한 원장님 고민하시거나 뭐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어떠신가요? 선생교육,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교육. 그게 그 제 책의 제 뒷부분에 나오는 그 한국 회복적 도시 거기 실험에서 남양주시랑 하려고 예산까지 잡았던 코로나로 안 됐지만 그런 게 다 이제 시민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자원으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학교 교육 여기 들어가고 싶은 분들 다 알지만 결국 부모들의 싸움이거든요. 네, 부모들의 싸움이고 그 구조 안에서 답습하고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 즉 미래 부모들의 또 답습 영향이 거기에 머물 거라는 거죠. 저는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사실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경험적으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세종시 평생교육원 거기는 뭐 인재 육성 평생교육 뭐 진흥원 이렇게 이름이 긴데 거기에서 이제 좀 해보기 쉽다. 그렇게 해서 평생교육원 측면에서 요청이 온 거는 세종시가 아직은 유일하긴 해요. 유일하긴 한데, 아, 뭐 내년부터는 좀 코로나 정리되면 더 좀 시민교육으로 더 확산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평생교육의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우려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평생교육의 그 시스템이 어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훈련해서 양성한다기보다 이렇게 교양 뭐 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식의 약간 그 백화점식 소비, 교육 콘텐츠 소비하는 형태 같이 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또 좀 사람을 더 양성하는 좀 중장기적 계획으로 이게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는 있고 그래서 그 회복적 도시에 관심을 갖는 그 지자체들 그런 데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민교육 영역에 이런 게 좀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그냥 평생 교육의 컨텐츠적 하나로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또 생기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서클 돌리듯이 이렇게 아무나 한 분 요청드리면 그분께서 소감 얘기해 주셔도 되고 질문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할 말 없다 난 그럼 다른 분에게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우리 많이 해본 거니까. 자, 저는 김명선 선생님께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감을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간단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러면 원장님이 답해 주시고 그러면 질문해 주신 분이 다른 분에게 또 넘기는 네. 제가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무서운 얼굴을 잠깐 하셨습니다. 김명선 선생님. 아, 김은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어머야, 내가 걸리면 어쩌지? 이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름을 호명하셔가지고, 예, 저는 방금 전에 그 민주시민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좀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굉장히 갈등이 많고 분쟁이 많고 아이들이 싸움이 결국은 부모들의 싸움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학폭 심리를 가면 학폭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학부모 교육에 있어서 이게 영유아 차원에서 이렇게 회복적 정의가 접할 수 있고, 이게 뭐 평생교육 차원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각 기관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필요성을 느끼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회복적 정의에 접근을, 그러니까 이야기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각자의 입장과 이거를 접목시킬까,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잠깐 이야기를 들으면서 됐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원장님은 집에서 자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해서 대화를 이끌어내시는지, 그러면 그게 하나의 조금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어떤 방안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우리 집은 그 아시다시피 맨 여기 있잖아요. 피스빌딩에 애들 있고 지나니까 싸워도 맨날 걔네끼리 싸우고 밖에랑 잘 싸우는 그 경험이 없어 애들이. 아, 그래가지고 좀 밖에 애들하고 싸워봐야겠다 이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애들이 전체적으로 전투력이 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뭐 문제 이런 건 없죠. 왜? 우리끼리니까. 근데 우리 집에서도 꼭 시도하는 건 그거 뭐 제 척에도 썼지만 그 자기 전에 가족 서클 하거나 아이들이 심하게 다투는 것 같으면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던지는 질문 그게 이제 우리 방향이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히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같이 만나서 대화할까? 이거예요. 어. 그러면 애들이 일단 그냥 잘 지내겠다 그런단 말이야. 잘 지내. 그러니까 이제는 회복적 대화 모임이 얘네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가장 하기 싫은 그런 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거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간 일들이고 진짜 이건 개입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다 둘러앉죠. 지금은 애들이 좀 크니까 관계 없다고 하는 애까지 다 둘러앉아가지고 다 한마디씩 같이 하고 계속 하는데 그거 많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뭐 많이 좋아지냐, 금방 좋아졌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진짜 이거는 제가 만약 유치원의 엄마들하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효과성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부모가 일괄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는 뭐를 물을 거라는 걸 분명히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건 끝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부모의 질문은 일괄적이 돼야 된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그 질문들이 아이들이 빤한 일이 될지라도 그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나는 교육하겠다, 어떻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바뀌지 않아야 그게 이제 물론 여러 시도는 해보겠지만 뭐가 되더라도 그게 비교육적인 것이 아니라면 저는 일괄성 있게 가는 게 좀 필요하고 특히 저는 믿는 거는 이런 경험을 한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기들이 또 가정을 꾸린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막 실수를 저지르냐 결국 우리가 보고 들은 만큼 그걸 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때는 난 절대 저렇게 안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상을 사실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어지는 교육이 되려면 그 부모와 아이가 지내는 그 뭐 십몇 년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정말 일괄적으로 가족 문화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언밸런스를 느끼는 건 뭐냐면 주로 이런 얘기를 받는 대상이 어머니들이 많다 보니까 늘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건 좋은 거예요. 저와 처 방향성이 정확하게 맞다라는 거죠. 아이를 키우는 영역이 맞다라는 건데 그게 다른 분들은 굉장히 그 고민이 오히려 커지는 거죠. 자기가 일괄적으로 하고 싶으나 그 같이 키워야 될 한 축의 사람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그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더 고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둘이 이 같이 왜냐하면 회복조직이 한 번 듣거나 봐서 딱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부가 이 방향을 같이 잡아갈 수 있는 그게 현실 속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부숙현 선생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예, 질문하시지요. 네. 김명선 선생님의 한 5분 전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아는 것이 많아야 또 질문도 생기는 건데 저는 그냥 느낌만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다른 분께 넘길게요. 저는 이번 짝이 좀 짧아서 좀 읽고 왔다는 거에 저는 좀 의의를 두고 있고요. 다음 6장을 보니까 6장이 너무 길어서 이 왜 이렇게 길지 6장이? 좀 걱정되는 마음. 예, 지금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페이지 수를 보면서 아직 6장을 안 읽었거든요. 예, 읽고 오도록 예, 모든 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읽겠죠 아마.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화영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저도 좀 전에 김명 선생님과 부숙현 선생님 마음이 이해가 가고 공감이 되네요. 공감적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네,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여기 그 채팅창에 글을 남겨서 저는 안 시키실 줄 알고 그냥 마음 놓고 있었는데 네, 제 남편이랑 이렇게 비 오는 날 뭐 이런 때 빼놓고는 그 연못이 있는 그 사단 연병장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벼랑 맞은 그 느티나무가 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몇 달 동안 거기. 다른 데는 새싹이 봄에 막 올라오고 하는데 거기는 여름이 거의 다 끝날 무렵? 그쯤에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살아있구나. 거의 이제 매일 순찰하듯이 그곳을 돌아서 쟤 죽은 것 같아. 계속 쟤 완전히 죽었나 봐. 이랬었는데 그 이제 그 앞에 이야기가 이렇게 긴 이유는 이재용 원장님이 생각하는 그 회복의 그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회복되었는지 제가 전에 포럼 할 때도 이렇게 질문 적으라고 해서 그 원장님이 생각하는 회복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떤 단계가 회복되었다가 인정이 되시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떠한 상처에 대해서 나는 요만큼 정도만 회복되면 다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제 손등에도 이렇게 화상 자국이 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좀 자국이 있고 기억이 있고 그때 고통이 느껴지지만 아 그거 보면서 이것 또한 추억이라 생각했을 때 저가 생각하는 회복인데 이재용 원장님이 생각하는 회복은 어느 단계에 왔을 때 회복이 되었다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장에 해당되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 오히려 앞쪽에요. 맨 앞에 그 뭐죠? 우리 1장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며라는 거기서 좀 쓴 내용 중에 과연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쓴 게 31페이지에 사실 그 내용이에요. 특히 이런 갈등 상황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회복이 도대체 정의가 가져야 될 궁극적 목표가 그리고 정의 이룬다는 과정에서 회복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회복이 정말 당사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일까?
모르겠어요. 이게 이황 선생님의 그 철학적 질문하고 맞닿아 있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과연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고 또 심지어 회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당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막연한 그 뭐랄까요? 그냥 아주 막연함 같은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바른 방향인가? 막 이런 고민까지도. 근데 저한테 분명해지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밑에 제가 썼습니다. 이 회복과 정의의 관계를 정립하는 미궁 속의 숙제를 풀고 있다는 느낄 때가 여전히 많다. 어쩌면 그 명확한 관계성을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정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회복이란 단어를 떼놓고 이해할 수 없다는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정의가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가해자의 처벌 그 이상이고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그 어떤 보상 이상인 경우가 많다. 우리는 그 이상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과 논쟁을 해왔다. 나는 우리가 정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과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궁극적 이상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치유와 회복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러나 피해자, 가해자가 만나는 회복의 정의 실천 현장을 경험하면서 회복의 여정은 직면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터널을 거쳐야만 종착점에 다다를 수 있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길이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회복이란 따뜻하고 희망적 의미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직면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볼 수 있는 정의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회복에 대한 이해를 이게 뭐가 회복이라고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저는 갈수록 용기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엇이라고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또 어떤 제3자가 됐든 간에. 그 사실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껄끄러운 관계가 됐을 때 직면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창피해지기 싫거든요. 예.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가벗겨지기 싫어하는 그 이 밖에 싸고 있는 그 쉘 껍질이 점점 강해지는 게 결국 나이를 먹으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 만나서 이렇게 또 얘기 들어보면 오해였구나 뭐 하면서 풀어지는 일도 제가 많이 보잖아요. 아이들 싸움도 그렇고. 예. 근데 결국 이거를 꼴꼴 싸면서 그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적 이미지, 예? 영어로는 그 enemy system 이런 것들을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많이 쌓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이게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회복이란 말과 지금은 용기라는 말이 사실은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계속 이 미국의 숙제이긴 해요. 뭐 내가 회복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게 회복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직면이라는 그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그걸 선택하고 있는 그 용기를 낸 인간들, 그 사람들에게 회복이라는 것은 선물로 찾아올 수도 있겠다. 예, 그 반대가 올 수도 있고요. 더 큰 고통의 과정도 올 수 있지만. 그래서 진짜 하이 리스크, 하이 게인 접근이 아닐까. 예. 아무튼 뭐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답변이라기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화영 쌤. 저는 주지연 선생님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아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연결하는 느낌이 막 듭니다. 네, 저는 김문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뭐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친구라기보다는 딱 한 번 만났어요. 2018년에 그 갈등 포럼, 롯데호텔에서 한 갈등 포럼 테이블에서 만난 대학생이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대학생인데 1학기를 냈다. 내가 이 회복적 정의, 회복 그 과정 이런 거를 먼저 알았더라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경험이 없어가지고 대학교에서 만난 이 갈등 상황 아니면 친구들에게 이걸 이야기했을 때 전혀 먹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왕따 벌레 보듯 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휴학계를 내고 이거 공부를 하려고 휴학계를 냈다라고 한 남학생, 대학교 1학년, 이 친구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학교에나 아니면 그냥 시민들 누구나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이 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학교에도 대학교에도 교양 선택 과목으로라도 가볍게라도 접할 수 있는, 가볍게 접해보고 이게 나한테 와닿으면 공부를 할 수 있죠. 근데 전혀 지금 저희가 이재용 원장님 언젠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토끼스틱 잡는 것만 3년, 3학년 때까지 해야 가능하다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함이고,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이 그 필요한 곳에서 혜택받지 못한 이 사람들에 대한 건 우리는 방금 김은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민을 위한 강좌나 그런 게 좀 확대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 친구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그 친구.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좀 받아놓을 걸 하는 후회가 지금 갑자기 막 들었어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그 벌레보듯한 그 친구들을 대변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혹은 거기서 지금 튕겨 나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재용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칼리즈 만드는 게 꿈이다. 사이버던 사이버든 사이비던 이걸 뭔가 해보겠다고 하시는 이것이 언제일지는 기약할 수 없지만 꼭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오늘 이 발언을 또 추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성인이 돼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가 굉장히 문제의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훈태쌤이 제안하신 게.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도 연구고 실천도 실천이고 그게 다 중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그 소수의 손이 가는 이 사람들 이외에 아예 손을 뻗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고 운동하는 이 사람들이 그 의식이 좀 있다면 딱 만났을 때 기회가 왔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처럼 후회 안 할 것 같아요. 연락처를 받아놓거나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룸을 놓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3년 전에 롯데호텔 저의 테이블 6명이 앉아 있었던 그 테이블에 그 청년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그 사람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고요. 이거 제가 돌아가면서 그거 관련해서 하나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번 주부터 한림대학교에서 학부생들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가 그 과목으로 열렸어요. 이바희 선생님이라고 저 2급 하고 계신 그분이 이제 사회복지 교수가 되시는데, 거기서 본인이 과를 그 과목을 열게 됐고 학교가 이제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저랑 박윤서 쌤이 이제 한 3번인가 정도 강의하고 나머지 그분이 쭉 강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대학 안에 회복적 정의가 과목으로 열린 건 이제 사실은 처음이죠. 그래서 한 학기 사회복지과 안에서 교양 과목으로 열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가 연락받은 거는 포항의 한동대학교, 한동대의 로스쿨에서 ADR 학회라는 게 생겼는데, 학생들끼리 만든, 거기에 학생들이 또 그 책 가지고 공부를 좀 하면서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영호 선생님 맡고 계신 연구소에 회복적 사법 연구회 또 부회장으로 그 학생 대표 한 명이 뽑히기도 했더라고요. 저 협회랑도. 그러니까 전보다는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가 막 주도하지 못했으나 관심들에 의해서 대학생 레벨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좀 관심이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건 그래도 좀 희망적인 것 같고요. 발음을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대학입니다. 사이버 대학, 사이비 대학이 아니고. 네.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 네. 소식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아까 혼대쌤이 우리 돌아가면서 다 하겠다 했더니 다 비디오를 끄셨어요. 켜져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안 하신 분 이렇게 보니까 저도 물귀신 작전인 것 같죠? 문선현 선생님, 문선현 선생님 초대하겠습니다. 저는 질문이 있어요. 저희가 회복적 사업에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왜 항상 지칭을 할 때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지칭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애들하고 만날 때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칭하는 것 자체가 전 또 낙인이 아닐까. 아이들한테는 정말 잘못할 수 있고, 또 잘못할 수 있는 거에서 또 관계가 발전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요즘 헷갈리는 게 그 부분이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네. 제 책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앞에 용어 안내. 그 용어 안내에 제가 왜 피해자 가해자라고 썼냐. 근데 그렇게 부르는 건 사실은 이유는 그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가해자 피해자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피해라로 분리를 하지 이거를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어디에 쓸 때는 가피해라로 부르는 자체가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실제업 사법에서도 이 가해자 당신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예.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저기 끝에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 그때 이 사람은 이제 공식적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쓴 것도 그거예요. 이걸 표현하는 이유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게 누가 책임이 있고 이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총칭해서 부르는 게 이해가 쉬워서 그렇게 부른 거지 그 자체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되어 있죠.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다 이름을 쓰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하죠. 근데 이제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건데 여전히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라도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위자라고 쓰거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쓰거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건 뭐 어떻게 불러도 좋다고 봐요.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감수성이 당연히 있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학습을 하기 위한 영역과 이게 실제로 펼쳐질 때는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이건 영어도 똑같습니다. 영어에서 처음엔 어떻게 불렀냐면 criminal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범죄자와 victim, 피해자 이렇게 부르다가 이 똑같은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던 용어를 쓴 건데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불렀냐? wrongdoer, 잘못을 한 사람과 victim, 피해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 뭐 개념 설명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이제 조금씩의 그 감수성을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학습할 때나 우리가 뭐 컨셉을 이해하기 위할 때 하고 우리가 실제로 이 용어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분리해서 쓸 수밖에 없는 영역 이렇게 보시고 이 자체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의도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도 좀 더 고민을 앞으로는 해봤으면 좋겠다. 네. 문선영 선생님. 손창진 선생님 초대할게요.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뭐 소감이나 질문이나 편하게 해주시죠. 예. 제가 좀 사실은 늦게 들어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늘 그냥 배우는 자세로 그러고 있습니다. 문창 선생님 그런데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죠. 예. 저는 전라북도 전주 신흥고등학교의 교사로 있습니다. 금년으로 해서 이제 퇴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회복적 정의 2급까지 해서 회복경찰 활동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은태 선생님, 황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그냥 소감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조금 이거 일찍 알았더라면 아이들한테 입시 교육 준비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삭막함들, 서로 막 분리를 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은 아이들한테 내가 죄를 좀 덜 지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 따뜻하고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시킬 수도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을 텐데 좀 너무 늦게 알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못내 아쉬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전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선구자는 확실히 외롭구나. 그래서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많으면 한 분, 두 분, 세 분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학교 현장이 너무나 열악하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 닥쳐졌을 때에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뿌리 내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좀 어려움도 많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늘 많이 있고 이 회복적 정의가 정말 사회를 치유하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죽어져가는 이 교육, 삶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이러한 그 뭐랄까요 영양분이 되고 뿌리가 되려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고 또 많이 투자해야 될 것이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현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외롭지만 용기 있게 용감하게 학교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용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말 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많은 에너지와 또 많은 그 노력들, 시간들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함께 하기만을 저는 예, 그렇게 고대하면서 오늘도 들으면서도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소감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재영 원장님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은 저는 이기출 선생님 항상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만 뵀는데요. 이기출 선생님께 제가 그 마이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화면을 끝까지 켜놓으니까 그래도 질문이 돌아오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번 6월 23일부터 그 학교에서 가해자, 피해자 그 관련 학생들 그 즉시 분리 조치가 그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현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더 어려워졌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우리 원장님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보니까 3일 이내로 이 가피해자는 이제 즉시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 좋은 교사에서는 지체 없이 분리 이렇게 문구를 바꾸도록 이렇게 많은 운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서 회복적 대화 모임이라든지 그다음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이 이렇게 큰 산이 아닐 때 만나게 하는 이런 상황도 더 어려워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이 법안을 발의한 이탄희 의원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차없이 우리가 응보적 접근을 좀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요,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도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진짜 법조인의 사고로 학교를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초해서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에 대한 그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그랬잖아요. 학교 현장하고는 되게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의 법안들이 자꾸 그 법률가들에 의해서 되는데
저는 법률가들은 그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피해 그룹이나 이걸 우려를 가진 그룹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고 보완할 수 있으니까 보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거를 이 학교의 현장에 계신 학교 문제를 알고 있는 이 교원 단체나 아니면 뭐 심지어 교육부가 전 대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룹하고 이 협의하는 구조 속에 이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주 부단히 그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맥락을 좀 들어보니까 그 피해자 그룹에서 또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피해 제2, 제3의 피해가 생긴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 이탄희 의원실에서 이 교육부에다가 요구해가지고 이게 사안이 처리되는 기한이 얼만큼 걸리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제 평균 30일 정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럼 30일 동안은 가해자 피해자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거냐? 그 같은 공간이라는 게 학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거 안 되겠네. 그걸 더 강력하게 얘기해갖고 즉시 분리를 시켜야 제2 피해자 가정이 안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학교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사안이 발생하는 거하고 다른 환경에서 있는 거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고 이게 가해 피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처벌을 받고 돌아와도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을 고려 못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즉시분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으나 그게 오히려 가해 피해 학생들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갈등의 당사자들에게는 더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또 특히 그 낙인 효과를 받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 자기 그 피해자를 바로 시켜버린 현상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당장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그룹은 교원 단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교사들이 이 법안의 취지는 동의하나 학교에서 운영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안을 내고 그 이유는 이거다라고 하는 걸 논리적으로 사실은 내지 않으면 국민들 일반적으로 들어봐서는 당연히 저 분리시켜야지 이게 그냥 고민 없이 듣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나오는 말이에요.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학교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를 좀 세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이게 농담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 전략적 접근을 사실 잘 못해왔던 그룹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을 내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게 개별 교사들이 사실 이렇게 영향을 붓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원 단체들이 이런 걸 전문기관하고 같이 좀 힘을 좀 내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마 그런 면 같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서 뭐 될 수 있다면 뭐 이탄희 의원 쪽을 초대를 해보든지 선생님들의 우려와 대안이 어떤 게 가능한지 그래서 이분들을 너무 욕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즉시분리 조치 자체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2년 전에 나온 그 개정안을 거꾸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거를 좀 도전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방법을 좀 찾아보는 걸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돌아가는 건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협회에서도 이렇게 뭐 성명처럼 뭘 좀 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들 중에 이제 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끝내고 싶다 돌아가지 않은 분 중에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긴 해서요. 이 얘기 좀 나누고 싶다 혹시 계신가요? 우리 화면 켜 계신 분 중에는 몇 분 안 계신데 한 화면 끄고 계셨던 분도 좋고 네 잠깐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기남 쌤. 네. 네, 잠깐만. 아까 반가운 얘기 들려서 어디 학교에서 학과목이 대학교에서 과목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화면을 켰고요. 우리 관내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내년 8월 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저한테 그 회복적
정의 회복적 생활교육과가 있느냐, 어느 대학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재영 원장님께서 어느 대학을 좀 컨택해가지고 회복적 생활교육과를 하나 좀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교육청에서 지금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만 11년 차로 학교폭력 상담을 하고 사안처리 컨설팅을 하고 사안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직시분리 제도가 얼마나 학교 현장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피부로 날마다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막 2탄이면 욕하고 선생님들한테 국민청원 넣으라고 옆에서 좀 막 수석거리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제가 뭐 많은 것을 욕심은 안 내지만 올해 말로 제가 퇴직을 해요. 좀 오래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많으면 좋을 텐데, 예전에 한 30명 선생님들 갈등 조정 연수를 60시간 했는데, 올해 지금 40명이 지금 또 갈등 조정 관련해서 연수를 지금 또 직무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학교 현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수라서 너무 좋아하시고, 그게 계속해서 좀 더 기회를 많은 선생님들한테 줘서 학교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선생님들이 좀 현장에 적용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회복적 생활교육, 회복적 정의가 좀 실천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아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있단다라고 해서 내년에 회복적 정의 전문가 과정 2사람 섭외해놨습니다. 이재영 원장님, 저는 예, 좀 영업맨으로 뛰겠습니다. 영업맨. 급수 따라 제가 회원가입 그래서 부탁드려요. 우리 회원가입. 상담사 중에서 2명, 또 외곽에서 2명에서 지금 섭외를 한 4명 하고 있습니다. 저 상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회복 측정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마지막 해시네요. 네. 유기남 선생님, 우리 관내에 계신데, 남양주에. 네, 우리 손찬 선생님하고도 은퇴 후에, 정년 후에 활동을 더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금 운동도 동참해 주시고요. 대학 기금 말이에요. 유기남 선생님 나중에 교수로 초빙하는 걸로. 자, 거의 다 하셨는데요.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이제 마무리해도 될까요? 김호빈, 유지숙 선생님 2분 그냥 남으셨네요. 간단하게라도 말씀 들어볼까요? 김호빈 쌤, 예, 소감이나, 네. 그 책에는 쓸 수 없는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작가가 말하는 자기 책을 이렇게 낯뜨겁게 홍보할 수 있나?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러면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 8월 말쯤에 정교조하고 제가 소속돼 있는 실천교육 교사 모임하고 이렇게 뭐 현장 이렇게 얘기를 하러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또 평화교육 이렇게 갈등 조정 관련된 단체들하고 또 교원 단체들하고 이렇게 심지어 뭐 제일 큰 단체가 사실 교총이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전방위적으로 같이 좀 움직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같이 이렇게 좀 대토론이라든지 뭐라든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숙 쌤 혹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저는 뭐 늘 말씀은 없고요. 진짜 원장님 끈질기십니다. 그냥 넘어가라 했더니. 김은태 선생님 발제 되게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 오늘 처음 참여했는데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 수 있게 됐고요. 또 저희가 늘 하는 일인데 또 원장님 책을 통해서 또 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더 깊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맥락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계신 그 실제 만나 뵙지 못할 분들인데 여기 화면으로나마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되게 반갑고 한 분 한 분 정말 인사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되게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영우 소장님의 광고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7월, 8월 2달 동안 잠시 좀 쉼을 갖고 모였더니 확실히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 엑기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12월까지 이제 3번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제해 주신 김은태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9월 29일 날 이번 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고요. 아마 선생님들 8월 달에도 참여하셨겠습니다만 회복적 사법 우리 임수희 판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8월 28일 날 있었는데 그날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많았음에도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 29일 날 줌으로 저녁 7시에 다시 임수희 판사님을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 아마 광고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날 또 선생님들 줌으로 다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는요. 저희가 3번 남은 날짜 중에 11월 18일로 잡혀 있는 날짜가 RJ 주간하고 겹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15일부터 저희가 RJ 주간이 시작이 돼서 그 주 목요일 18일이 저희 책 모임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한 주 앞으로 당기거나 한 주 뒤로 미루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 미루는 11월 25일은 원장님이 한동대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그 저자 특강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 당기는 일정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1일 그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 저녁 때 저희가 원장님과 책 모임하는 것은 한 주간 좀 조정해서 11월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9월 29일 날 회복적 사법 때 또 뵙고 10월 우리 책 모임 때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건강하시고요.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추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창 닫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